일본이 스페인을 꺾고 극적으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독일과 스페인이 있는 죽음의 조에서 일본은 조 1위로 16강에 올라갔다며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7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오른 일본은 아시아 최초로 2회 연속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일본 열도는 스페인전 승리가 확정되자 새벽 시간에도 불구하고 축제 분위기로 뒤덮였고 도쿄 시부야는 일본의 16강을 축하하는 팬들로 가득해졌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스페인의 승리, 월드컵 조별리그 1위 돌파를 축하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자 일본인들은 공의의 검토를 부탁한다, 공의를 정해주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다 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세계 언론들이 일본이 기적을 써냈다고 대서특별하는 사이 영국 더선은 스페인의 음모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스페인이 토너먼트에서 브라질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게 일부러 져서 조 2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더선은 여유로운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일본전이 열리기 전 토너먼트에서 브라질을 피하고 결승전으로 가는 더 쉬운 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조 2위를 고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도 정말 그렇게 끝났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계획 때문에 스페인의 경기력은 쓰레기통이 던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ESPN도 스페인의 로드리아 토레스는 일본 전체 팀보다 더 많은 패스를 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며 그들의 그룹에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엔리케 감독은 2차전 독일전과 비교하면 선발 라인업을 5명이나 바꿨습니다. 모라타를 3경기 만에 첫 선발로 내세웠고 특히 양측면은 아스필리쿠에타와 발데를 투입했습니다. 영국 더선의 주장처럼 총력전보다 힘을 빼며 로테이션으로 사실상 16강을 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본은 반대로 코스타리카전에서 주전을 대거 빼면서 극단적인 로테이션을 했는데 당시 이는 스페인전에서 재평가될 거라고 말했는데 스페인전에는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경기 전부터 전략적으로 스페인이 조 2위를 할 거라는 유럽의 언론의 의심에 엔리케 감독은 조 1위를 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날 경기는 언론들의 추측이 사실처럼 보였는데 경기 후 엔리케 감독의 인터뷰는 이런 의심을 더하게 만들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5분 동안 우리는 공황 상태였다. 그들은 원한다면 2골을 더 넣을 수도 있었다. 일본같이 이를 게 없는 팀은 이런 경기력을 보여줄 때가 있다. 이후 다시 경기를 우리가 주도했지만 그들이 내려앉았기에 득점할 수 없었다. 일본은 1위를 했고 그럴 자격이 있다. 나도 1위가 하고 싶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승리할 만한 자격이 있어 1위를 했으며 자신들도 1위가 하고 싶었다는 말은 의심하는 눈초리들을 향한 립서비스 같았습니다. 또한 이번에 일본은 비록 승리는 했지만 월드컵 사상 최저 점유율로 승리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ESPN은 일본의 17.7% 점유율 승리는 역대 월드컵 역사상 이긴 팀의 가장 작은 점유율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반대로 스페인은 무려 82.3%의 일방적인 점유율을 갖고도 허무하게 패배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공을 제대로 잡지 못했고 스페인이 완전히 가둬놓고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공의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는데 전반 25분까지 일본의 볼 점유율은 12%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극단적인 수비축구로 상대방을 안이하게 만들어서 후반에 역습을 노렸는데 전술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일부 축구 팬들에게는 지루한 축구를 했다고 비판받았습니다. 지난 독일과 스페인의 난타전이나 한국 대 가나전을 본 축구 팬들은 일본이 16강에 올라간 것은 놀랍지만 일본 축구에는 쉽게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관중석에서는 스페인을 꺾고 16강에 간 감격의 순간에도 가장 먼저 보도되는 것이 청소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음에도 일본 팬들은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파란색 비닐봉투를 들고 관중석 사이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관중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주웠는데 심지어 스페인 관중석까지 가서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나라 팬들도 일본 팬들의 청소 문화가 신기했는지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촬영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외신은 많이 알려져서 청소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될 정도라고 했는데 여전히 일본 언론과 국민들은 이를 떠벌리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난번에 청소 장면을 역재생하는 영상에 이어 트러프퍼 트위터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경기 후 탈의실을 향하는 일본 선수들이었는데 3명의 남자가 나타나 집안을 재빠르게 청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관중석과 라커룸은 청소하는데 왜 우기기는 청소하지 않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스타리카전에서는 우기기가 등장했는데 이번에 스페인전에서도 등장할까봐 우려했습니다. 스페인전에서는 우기기가 보이지 않았지만 지난달 30일 아르헨티나와 폴란드 경기장에서 우기기를 왼쪽 팔에 붙인 일본 기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일본이 이번 월드컵에서 청소를 잘한다는 시민의식은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역사의식은 후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본의 역사의식에
이침을 놓는 한 한국 스타의 행동이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넷플릭스 사랑의 불시착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현빈을 패싱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현빈이 우민호 감독의 하얼빈이라는 영화에서 안중근 역할을 맡기로 했는데 이때부터 일본 시장에서 패싱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빈이 출연하기로 한 이 영화는 대한의군 참모중장 안중근이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무비를 저격하는 내용을 다룬 첩보 액션극입니다. 현빈 등 한류 스타들의 일본 팬미팅을 기획하는 공연회사의 한 중견급 에이전시 관계자는 지난 1일 일본에서 신기록을 세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으로 현빈의 인기가 치솟았지만 한두 달 전부터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적으로 현빈 팬 미팅을 유치하려고 했던 일본 공연사들이 최근 태세 전환한 게 확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지난 10월 현빈 소속사에 10억 원 규모의 일본 팬미팅과 화보집 발간을 요청한 뒤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에서 현빈 말고 다른 배우 가능하냐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과거 가수 이승철이 2014년 8월 독도에서 통일기원 공연을 했는데 같은 해 11월 하네다 공항에서 입국 거부했고 이후로도 이승철을 8년째 일본 상륙이 거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가수 정강태와 방송촬영차 독도에 간 이수근, 독도 근처에서 수영한 배우 송일국, 독도에서 공연한 김장훈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연예인들에게 큰 시장임은 분명하지만 이제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유럽 등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본의 패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블랙핑크가 북미 투어를 마치고 영국 런던에서 공연을 했고 박서준이 더 마블스에 출연하고 이정재가 스타워즈에 출연하는 등 한국의 무대는 드넓어졌습니다. 이런 현빈의 선택은 일본 시장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었지만 일본의 압박에 현빈은 신념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일본 팬들은 현빈이 연기한 안중근으로 역사를 새로 배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한 여행 제한이 모두 풀리면서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중에 미국인의 비중은 한국이 20%, 일본은 11%를 차지하면서 미국인들이 이제 일본보다 한국을 더 많이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코로나 기간 동안 북미 지역에서 K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아카데미를 휩쓴 영화 기생충과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그리고 현빈이 출연한 사랑의 불시착 같은 콘텐츠가 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과거 한일령으로 한국 연예인들이 중국 시장을 잃고 전세계 시장을 뚫어냈기에 지금 일본 시장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더 큰 무대가 있기에 아쉬운 것은 일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월드컵 2회 연속 16강 진출이라는 역사를 썼지만 새로운 역사에 주목하기보다는 과거 역사를 배운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